자, 이번에는 절삭 가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절삭 가공은 깎아내는 게 되겠죠. 자, 여기 보면 절삭 운동과 이송 운동의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공작 기계는 3대 운동, 절삭 운동, 이송 운동, 위치 조정이 되어 있는데, 절삭 운동을, 여기 있는 절삭 운동을 공작물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재료죠, 재료. 공작물. 이 재료가 어떻게 운동을 하느냐, 요거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 이송 운동 있죠. 요거는 바이트 날이든지 깎는 거 있죠. 이 날이 어떻게 운동하는지를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자, 먼저 선삭입니다. 이 선반은 여기 있는 공작물을 이렇게 잡았죠. 즉, 재료를 회전시킵니다. 재료를 회전시키고, 이 회전시키는 재료에 날을 이렇게 이송을 해서 깎는 게 선반, 즉 선삭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밀링은 그림 보는 거와 똑같이 이렇게 돌아가는 공구가 있죠. 즉 공구는 이렇게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여기 있는 재료가 돌아가는 곳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깎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쫙 깎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재료는 고정해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공구는, 즉 이 공구는 그냥 회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드릴링은 밑에 잡아주고 위에서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내려가면서 구멍을 뚫는 게 드릴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원통 연삭은 말 그대로 원통을 다듬질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숫돌입니다. 숫돌이 계속 이렇게 도는 거죠. 자, 숫돌은 공구니까 날이니까 회전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재료가 회전하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재료가 회전하면서 이송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평삭에는 플레이너나 그 다음에 세이프가 있는데, 평삭, 평면을 만들어주는 가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플레이너는 여기 보면 재료가 왕복 운동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요게 공구고, 공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있는 공작물이 이렇게 왔다가 갔다가 하면서 평면을 만들어내는 거죠. 계속. 자, 이거와 이거 두 개는 이렇게 반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플레이너나 평삭은 반대가 됩니다. 플레이너나 세이프는 반대가 됩니다. 자, 세이프는 뭔가 하면 공작물은 있는데 이제는 공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하면서 평면을 만들어내는 게 세이프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칩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칩이라는 것은 이렇게 깎아서 나오는 거 있죠. 버려야 되는 그걸 보고 우리는 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칩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유동형, 전단형, 그 다음에 경작형, 균열형, 이렇게 칩을 네 가지로 나눕니다. 자, 이 유동형 칩은 여기 읽어보면 일감이 깎여서 나갈 때 공구의 윗면을 원활하게 연속적으로 잘 일어나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칩을 우리는 유동형 칩이라 그럽니다. 자, 이렇게 나타나려 그러면 여기 보면 연감과 같은 연하고 인성이 큰 재질을 윗면 경사각이 큰 공구로 가공이라고 써놨죠. 윗면 경사각이란 바이트가 이렇게 있으면 보통 바이트가 이렇게 걸려지죠. 이렇게 걸려지면 여기 이렇게 생긴 요 각 있죠. 이 각이 크면 뾰족하게 되겠습니다. 요 각 보고 우리는 윗면 경사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윗면 경사각이 크다라는 뜻은 뾰족하다라는 말과 동일하겠죠. 이런 뾰족하게 해서 가공하거나 그 다음에 절삭 깊이를 작게 하고 빠른 속도로 가공을 하면서 절삭류를 사용을 하면 이렇게 깨끗한 다듬은
면을 만들어내는 게 유등형 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전단형 칩은 여기 있는 그림과 똑같이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툭 부러져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뚝뚝 부러져서 나오는 거죠. 자, 이거는 칩이 흐르지 못하고 칩을 밀어내는 압축력에 의해서 분자 사이에 전단입니다. 여기 툭 부러지는 거죠. 전단이 발생해서 나오는 칩의 형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연한 재료를 작은 윗면 강사각, 즉 다시 말해서 이게 거의 각이 없다라는 거죠. 각이 없는 것으로 이 연한 재료를 절삭을 할 때 이런 전단형 칩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경장격 칩은 또 다른 말로 열단형 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점성이 큰 재질, 점성이라는 말은 끈끈한 거죠. 끈끈한 정도. 이 끈끈한 정도가 있는 재질을 작은 경사각, 아까 저 똑같습니다. 여기 있는 전단형 칩과 같습니다. 경사각이 없을 때 이렇게 절삭을 하면 여기 보면 툭툭 파였죠. 이렇게 파여서 칩이 이렇게 부러져서 튀어나옵니다. 이런 거 보고 우리는 경작형 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균열형 칩은 여기 보면 추철과 같이, 추철은 어떻습니까? 부스러지는 성질이 있죠. 즉 매짐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짐이 큰 재료를 저속으로 절삭할 때, 저속입니다. 저속으로 절삭할 때 공구의 그러니까 날 끝 앞에서 이렇게 균열이 일어나서 나오는 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있는 바이트가 이렇게 지나가면 바로 앞에서 이렇게 툭툭 일어나는 그런 칩이 균열형 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구성인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성인선은 영어로 built up edg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구성인선은 언제 발생을 하는가 하면 연한 재료입니다. 말랑말랑한, 어떻게 보면 과장되게 이야기하면 말랑말랑한 재료죠. 이 재료를 절삭할 때 절삭공구 바이트 날입니다. 날 끝에 칩이 용착이 되었다는 것은 달라붙었다는 뜻이죠. 달라붙어서 절삭 성능이 떨어지는 현상 보고 우리는 구성인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칩이 달라붙어서 커지고 그 다음에 분열했다가 없어졌다가 즉 탈락했다가 다시 생기고 이러죠. 이런 주기를 반복을 합니다. 보통 절삭 속도가 언젠가 하면 20에서 30m/min으로 저속으로 가공할 때 발생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절삭 깊이를 작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구 경사각, 좀 전에 제가 얘기했죠. 뾰족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경사각을 크게 해서 이렇게 뾰족하게 예리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절삭 속도가 느려서 생기는 거니까 절삭 속도를 크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윤활이 잘 되게 윤활유, 즉 절삭유를 넣어주면 구성인선을 감소시키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구성인선의 감소 방법은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절삭에 관련되는 계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반에서 절삭 속도를 구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뭔가 하면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 선반은 이런 원통을 가공하는 게 되겠죠. 이런 원통을 이렇게 가공하는 부분이 됩니다. 자, 부분을 하는데 절삭 속도는 여기가 지름이 D라고 그러면 이와 똑같이 여기 소문자로 쓰겠습니다. D라고 이야기를 하면 파이 D가 원주고 바퀴수를 즉 회전수를 곱해주면 이 공작물이 즉 돌아가는 가공되는 절삭 속도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파이 DN으로 나타내고 여기 1000을 이렇게 나눠주는 이유는 여기는 지름이
밀리미터인데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속도는 메타로 나타내죠. 그래서 1m는 1000mm이기 때문에 1000으로 즉 밀리미터를 메타로 환산하기 위해서 1000을 나눠줬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선반의 이송 속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 이송 속도는 무슨 이송 속도인가 하면 바이트 날이 움직이는 속도가 되겠죠. 즉 바이트 날이 일감의 회전당 길이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즉 한 바퀴 동안에 몇 미리 정도 이송이 되었느냐. 이거 보고 우리는 피드라고 이야기합니다. 피드, 영어로 피드입니다. 자, 이 이송 속도를 계산을 하려고 하면 이 바퀴당 움직인 거리니까 속도는 시간당 거리죠. 여기다가 그러면 곱하기 회전수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피드에다가 곱하기 회전수를 하면 이거는 여기는 이송속도 VF를 구할 수가 있죠. 여기 1000은 앞과 동일합니다. 여기 있는 이송이 밀리미터로 나오가 있을 때는 메다 퍼 민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여기에 1000으로 나눠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반에서 절삭 동력을 구해보겠습니다. 자, 절삭 동력은 여기 보면 P 곱하기 V가 되어 있는데 이 P가 뭔가 하면 주불력입니다. 주불력. 즉, 힘 곱하기 속도니까 동력이죠. 자, 여기 있는 102로 나눠주는 이유는 여기를, 즉, H를 뭐로 만들어주고 싶은가 하면 킬로와트로 만들어줄 때 이렇게 102를 쓰는 거죠. 만일에 여기 H가 마력이다, PS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는 뭐를 써야 되는가 하면 75를 이렇게 써야 되죠. 자, 그럼 이 주불력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선반에 이렇게 가공을 할 때 이 원통을 가공을 합니다. 자, 가공을 해서 이렇게 바이트 날이 자, 이렇게 돌아가는 곳에 바이트로 이렇게 됐는데 되면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접선 방향의 힘 보고 우리는 주불력이라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바이트의 날 이 방향이 있죠. 이 방향 우리는 배불력이라 그럽니다. 자, 그리고 이 이송하는 방향 쪽으로 생기는 게 이게 이송불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절삭 동력을 계산할 때는 이렇게 주불력을 꼭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밀링입니다. 밀링에서 테이블이 이송하는 속도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이거는 요게 뭔가 하면 밀링에는 날이 여러 개 붙어가 있습니다. 그 날 하나가 움직였을 때 이송하는 거리죠. 자, 다시 말해서 여기 보면 밀링 커트의 날 한 개가 이송하는 거리. 자, 여기 지금 조금만 잘못됐죠. 미리미리 퍼 여기 한 개라고 써야 되겠죠. 한 개당 움직이는 거리. 자, 여기다가 곱하기 날수를 해주면 한 바퀴 돌았을 때에 여기 날수죠. 이게 날수를 이렇게 곱하면 이게 뭐게 되겠습니까? 날수를 해주면 한 바퀴 돌았을 때 움직인 거리가 되겠죠. 자, 거기에다가 곱하기 여기 있는 회전수를 곱하면 이제는 여기 있는 테이블의 이송 속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구성인선의 발생, 여기 좀 잘못 타입됐죠. 발생 방지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구성인선이 생기는 이유는 뭔가 하면 절삭 속도가 느려서죠. 그 다음에 칩이 연한 재료에서 칩이 떨어져 나와서 달라붙는 현상 보고 우리는
구성 인선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방지법은 속도를 빠르게 해야 되고 절삭하는 깊이를 작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윤활유를 써야 되고 자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읽어보면 절삭 속도를 느리게 한다. 요거는 아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바이트의 윗면 경사각을 크게 한다. 즉 뾰족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속도를 높이고 윤활유 조원, 즉 윤활성이 좋은 절삭유를 사용한다. 여기다가 더하기 뭐가 되겠습니까? 절삭 깊이를 작게 한다. 이렇게 되면 모범 답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답을 한번 확인해 보면 이렇게 2번이죠. 자, 그 다음에 아래 문제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름으로 여기 선반으로 지름이 20mm인 지름이 20mm입니다. 여기에서 여기 20mm 돼 가지고 있는 환봉을 깎습니다. 깎는데 속도가 30m/min이 나왔습니다. 자, 이럴 때 회전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물었죠. 이건 어떻게 구합니까? 속도는 파이 dn 이렇게 구하는 거죠. 자, 파이는 아는 값이고 t도 여기 아는 값이고 여기에 속도를 아는 값이니까 모르는 값 n은 구할 수 있겠죠. 자, 풀이를 한번 보면 여기 보면 파이 dn으로 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풀이해 보면 여기 아래에 100을 써줬습니다. 자, 100을 써주는 이유는 여기에 20mm를 넣을 때 여기 2cm를 넣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센티미터와 메타는 100의 관계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래에 제가 풀어놓은 것은 아래에 1000을 넣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위에 넣을 때 여기는 직경을 밀리미터로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20mm를 넣고 아래에 1000으로 나눠주면 이게 메타가 됩니다. 그래서 메타 퍼 민, 이 왼쪽과 오른쪽이 어떻게 되냐면 단위가 맞아졌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n을 앞으로 빼고 숫자를 몰아주면 477.46 해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